전 세계에 불고 있는 젠틀맨 열풍. 글로벌하고 센스 넘치는 젠틀맨이 맨즈 클럽에 찾아왔다. B급 젠틀맨이 되는 법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싸이가 콘서트 할 때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젠틀맨으로 거듭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젠틀한 날을 세워라. 2013 뉴 젠틀맨 마스터기. 알라까 몰라 왜 말끔해야 하는지. 오늘 주제는 바로 2013 뉴 젠틀맨입니다. 근데 젠틀맨이 무슨 뜻이에요? 런던 사교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하급 귀족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을 축적을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젠틀맨은 완벽한 인간성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인간상. 그러면 왠지 옆에는 타이즈를 하나 끼고 있을 것만 같고 겉은 센스 있게 옷을 차려입고 성격도 맞아요. 말끔하고 네. 얼굴도 훈남인 우리 민 편집장님? 네, 그렇죠. 솔직히 이 젠틀맨을 강요하는 이 시대 가수리 남자들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몇 가지 팁만 알면은 여러분들 젠틀맨이 될 수 있으면 젠틀맨 되면 여성들이 좋아요. 네, 그래서 남자의 기술에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싸이 씨처럼 글로벌한 젠틀맨부터 아주 센스 넘치는 젠틀맨까지. 첫 번째 보실 젠틀맨은요, 섹시한 젠틀맨으로 거듭날 수 있는 패션, 테크닉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남자들의 감성을 대표하는 2013년 가장 핫한 남자. 서울 패션위크의 최연소 디자이너로 데뷔를 했어요. 패션계가 인정한 디자이너. 스타일리시하시고 굉장히 멋있어요. 남자를 더욱 남자답게. 류승범, 지드래곤, 소지섭, 유아인을 만든 스타 디자이너 고태영. 스타일 하나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여러분도 젠틀맨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쉬크 하이드로 파워 셀렉트. 지금까지 없었던 3단계 파워 보습 면도를 경험하세요. 모이스처라이징 젤로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3단계 파워 진동 컨트롤까지. 쉬크 하이드로 파워 셀렉트. 요리가 좋다. 대화가 좋다. 이것이 캠핑이다. I love 캠핑. 캠핑 오리지널 블랙약. 넌 모르지 처음이지 이 얼마나 더 함께한지. 찍는 사람까지 함께 찍다. 세상을 다 가진 G. G 이상의 G 옵티머스 G 프로. 피자, 족발, 왕만두 다 포기해도 맥주는 포기 못한다. 그래서 난 카스 라이트. 칼로리가 혈쭉하네. 안녕하세요. 클로젯이라는 남성복 브랜드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 고태용입니다. 저는 27살에 대한민국 서울 패션위크의 최연소 디자이너로 데뷔를 했어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스타일링과 의상을 디렉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패션 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또 유한 씨가 스카프 스타일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 하면 전 항상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하루 종일 카페에 있는 나의 어떤 모습들을 쇼로 좀 재밌게 풀어보자, 캐주얼하게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트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쇼를 했었어요. 지금 저렇게 룩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영상이 준비됐나 네. 봐요. 이거는 어떤 모티브인가요?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가 모티브를 엮어서 왠지 양상치 같아, 양상치. 이거는? 저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의상학과로 대학교 3학년 때 편입을 했고요. 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군대를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정말요? 평소에는 너무나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쉴 때 패션 잡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앉아 계시는 지금 편집장님이 하시는 에스라는 잡지 정말 많이 봤고요. 와우. 잡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패션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조금 더 즐기면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점 나 자신을 가꾸면서 젠틀맨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이정재 씨가 나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셔니스타인데요.
크리스찬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그 스터드가 박힌 로퍼를 신고 나왔어요. 와. 근데 거기서 갑자기 김재동 씨가 그 이정재 씨 스터드 로퍼를 보면서 와 이거 지압용이야? 그러면서 이정재 씨 그 로퍼를 막 꾹꾹 누르면서 아 지압된다고 하는 게 패션에 관심이 없는 남자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더 그런 패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남자들은 쇼핑할 때 굉장히 귀찮아해요. 맞죠? 무관심하고 만약에 남자들이 컴퓨터를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패션 쇼핑에 대한 좀 이것저것 입어보고 따져보면서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해요. 다양한 걸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같은 컬러만 고집해요. 블랙, 네이비, 또 같은 아이템. 정말로 한 가지 아이템들만 고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패셔니스타 유승범 씨 아시죠? 네. 그러니까 승범 씨 패션을 보면 직업은 연기자지만 패션을 사랑하고 패션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게 옷에서 느껴져요. 저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사진은 정확히 7년 전에 워스트로 정말 많이 했고요. 저 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패션 인터넷에 유승범 정말 패셔니스타지만 이건 이번만큼은 아니다. 월스트. 정말 농촌에서 왔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이 저 패션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롤업의 시간 얘기죠. 롤업 패션의 시초였어요. 롤업의 조상. 네. 남자들이 패션을 접근할 때 매일 내가 입는 컬러를 떠나서 새로운 컬러, 새로운 아이템들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전 남성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문제점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이 골라주는 옷, 어머니가 사주는 옷, 여자친구가 사주는 옷,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는 네. 백화점 여자 직원이 골라주는 옷. 네, 아직도 그렇게 쇼핑을 여성들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제가 홈쇼핑을 시작했는데 전화로 구매하시는 80%, 90%가 아직도 여자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좋은 건데요. 남자들의 쇼핑 습관 중에 하나가 반품을 안 해요. 네. 귀찮아서. 여자들은 10개 사면 7개가 반품 온다 그래요. 남자한테 10개 팔면 3개가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반품을 안 하면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한테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품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쇼핑을 할 때 여자들은 여기 붙어있는 케어라 벨쯤은 한 번씩 다 보잖아요. 네. 소재가 뭐고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들은 사실 그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성복을 하지만 그거를 판매할 때 세탁에 대한 고객의 어떤 잘못으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이게 옷이 왜 이러냐.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안에 어떤 소재의 특성상 드라이 클리닝 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어보지 않는 거죠. 남자들이 옷을 살 때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젠틀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들이 옷 입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이즈예요. 핏. 핏. 우리나라 남자들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옷을 살 때 한 치수 큰 옷을 사요. 자기 몸보다. 난 나중에 살이 찔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여유 있는 옷을 사야겠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특히 그런데 그러니까 옷을 작게 입는 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죠. 남들보다 좀 커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뭐 M 사이즈나 S 사이즈를 입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핏 하나로 달라지는 어떤 남자들, 또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비포를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빠 건가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어떤 룩을 대변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한 네. 그냥 일반 분의 핏인 것 일반 같아요. 회사 대부분이 같은. 이렇게 입고. 그렇죠. 똑같은 옷을 가지고 네. 우리가 한 사이즈 다운을 시켰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직접 기적을 눈으로 경험하시게. 네. 나오실 거거든요. 네. 우와. 뭐야, 같은 분이세요?
다 똑같은 옷이거든요. 네. 자켓에 일단 소매 길이가 틀려지면서 어깨 사이즈가 맞는 자켓, 그다음에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간, 다리가 확실히 길어 보이잖아요. 남자들이 사이즈만 한 사이즈 다운돼도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확실히 틀리죠? 네, 뭔가 갖춰져 보이고 사람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남자가 할 수 있는 액세서리 처음은 좀 약간 인텔리전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안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거칩 하나로도 훨씬 포인트 요소가 돼서 조금 더 센스 있는 남자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편집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가장 자신이 패셔너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여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들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재미가 있다라고 하면 믹스매치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믹스매치에 대한 스타일링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믹스매치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믹스매치라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만났을 때 어울리는 것들. 수트 자켓에 사실 데님과 스니커즈는 이제는 남성분들이 믹스매치는 너무나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되게 저도 재밌어하는 그 스타일링 중에 포멀한 자켓에 데님을 입고 베이스볼 캡을 많이 써요. 그 베이스볼 캡은 젊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그 믹스매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갖고 계시면 오히려 믹스매치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3가지를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를 하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이. 옥스포드라는 소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약간 캔버스처럼 된 면 셔츠인데요. 자켓 안에 입었을 때 캐주얼한 느낌과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디고 데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지 데님이라고 하는데 진한 바지. 네, 청바지인데 워싱을 안 한 상태 찐한 데님. 가장 다리가 길어 보이고 포멀한 자켓을 매칭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인 것 같아서 스트레이트 데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무난한 어떤 스니커즈. 네, 스니커즈를 하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멀한 자켓 안에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 스트레이트 핏의 데님, 포멀한 또 스니커즈를 매칭을 했을 때 정말 베이직한 것들이 모였을 때 가장 스타일리시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 3가지 아이템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2013년 SS 스프링 서머 유행 컬러가 어떤 건지 여기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비비드한 컬러? 좀 밝은 펜톤사라고 이제 매 시즌 트렌드 컬러를 제시하는 어떤 포켓에서 발표한 컬러는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에메랄드 그린. 네, 2013년 SS 컬러는 에메랄드 그린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2013년 SS 컬러는 에메랄드 그린도 물론 좋지만 그때 저는 옐로우 컬러를 남자들이 포인트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걸 제안했었어요. 옐로우 컬러라는 옷은 사실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내가 이걸 입을 수 있을까? 병아리처럼 보이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여자색이라는 네. 인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옐로우 컬러를 가장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옐로우 컬러의 시계라든지 약간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남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세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옐로우를 가진 포인트가 있는 액세서리들과 조금 더 센스 있게 매칭한다면 정말 어디 가서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남자처럼 보여줄 수 있는 팁이 되는 것 같아요. 2013년을 또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파리 룩. 사파리 룩? 네, 리조트 룩. 네, 약간 이런 룩들이 사실 이제 매 시즌 사실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유행할 것 같아요. 사파리 룩이라고 하면 인디아나 존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탐험가. 하지만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사파리 룩은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델들도 멋있네요. 근데 밀리터리 룩보다는 약간 더 핏한 것 같아요, 몸에. 저게 사실은 지금 리조트 룩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저런 화이트 그냥 티셔츠에다가 가디건 하나 묶었을 때 굉장히 리조트 룩의 스타일링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왠지 휴양지에 있는 너무 느낌이야. 어렵게 사실 리조트 룩이 뭐지? 했을 때 내가 리조트 룩에 어울리는 옷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지고 있는 옷들로 스타일링을 했을 때 리조트 룩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아이템이 스트라이프 티셔츠. 정말 그 티셔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트렌드적이면서 조금 더 리조트 룩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패션을 하면서 지금의 남자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스트릿 패션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지금
패셔너블한 친구들을 내가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가로수길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가로수길까지 가서 지나가는 옷차림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옷차림을 정말 집에서 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저는 그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룩을 이런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걸 컬렉션에 응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써봤던 적이 되게 많아요. 겨울에 자켓 위에 패딩 베스트를 거꾸로 입는 그런 스타일링 있잖아요. 정말 2년 전에 해외에 너무나 스트릿 사진으로 너무나 많이 나왔었어요. 레이어링을 저렇게 거꾸로 역으로 해도 재밌는 옷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영감을 얻었고요. 저는 사실 그런 문화가 이제 한국에 형성이 되고 너무나 많은 스트릿 포토가 생겼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추천해드릴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이라고 가로수길이나 핫한 어떤 스팟에서 일반인들의 스타일링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거기서 저도 많이 찍혀요. 정말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남자들이 만약 그 사이트를 본다면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잡지는 남성분들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남성분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잡지가 여러 가지가 나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잡지는 와, 완전 팬인데요? 아니 왜냐면 군대에서부터 봤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서 좋아요. 예. 대중들이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과 그리고 너무나 비싼 제품들만 나오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현실성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좋았고요. 클래식 복식이나 요즘 소위 말해서 좀 수트나 약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도 많이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서 시작을 했거든요. 패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기면서 많이 발품도 파셔야 되고 많이 입어보신 분이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좀 찾게 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13 문화 대혁명 B급의 반란이 시작됐다. 첫 느낌은 도라이 아니면 천재. 충무로의 혜성처럼 나타난 남들이 짜치다라고 얘기하는 태생부터 B급이었던 것 같아요. B급 유머를 가진 별난 감독 이원석. 성격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촬영하는 중간중간에도 저한테도 되게 도움도 많이 됐고 전체적으로 영화를 잘 이렇게 끌어가면서 영화의 재미적인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B급 감독, B급 영화의 최고봉이신 것 같고요. 이원석 감독의 B급 유머 갖추기. B급 젠틀맨이 되는 법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칭 지금 충무로에서 제일 핫하다는 시진 감독 이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남자 사용 설명서 보신 분. 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병맛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병맛, 같은 맛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B급 영화, B급 감독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문화는 B급에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베이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저거 붕어빵 닮은 그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저 광고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일 여러분들 보시던 광고들 다 뻔하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 나와서 어떤 분이 무엇을 파는지 맨날 똑같은 광고만 나오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저런 되게 황당무계한 게 나오면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확 찍혀줬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광고랑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 싸이 아시죠?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면서부터 B급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정말 짜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갖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전 세계 A급 스타가 된 거예요. B급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정상보다는 2% 부족한?
뭐 좋아하시는 B급 영화 있어요? 예전에 오스틴 파워. 오스틴 파워 좋죠. 클래식하죠. 그러니까 이 B급이란 말이 B급 영화에서 온 거예요. 미국 영화 시장에서.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만드는 영화 말고 메이저에서 투자 안 되는 영화들, 상품 가치가 없다고 그래갖고 만들어지지 못하는 영화들을 그거를 B급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래시 고든. Means that I'm no longer your servant. 바바렐라라는 영화. Her name is Barbarella. 그 여자분 날라갖고 막 난리 나고 날라가시는 영화. 그 영화는 예, 정말 병맛이에요. 그 영화 여러분들 꼭 찾아서 보세요. 막 그 레이라는 막 X 광선이 나가고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 병맛 영화들이 다 지금의 메이저 영화들의 베이스가 됐어요. 아까 플래시 고든이라는 영화는 스타워즈.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 아시죠? 네. 찰리 채플린도 B급 영화예요. 1930년대에 찰리 채플린 영화 가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 스튜디오도 안 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름을 호텔에서 편집을 했어요. 필름이 150kg였어요. 길이가. 그거를 호텔방에서 편집을 해서 나온 게 킷이라는 그 찰리 채플린의 첫 영화예요. 그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인생을 바꿨죠. 근데 그거 시작은 B급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로보캅. 로보캅도 B급 영화예요. 그리고 터미네이터도. 저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나온 거거든요. 저 영화들이. 60년대, 70년대 냉전 때문에 되게 불안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분출구 자유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B급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메이저 영화, 맨날 똑같은 영화만 보다가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의 상징적이 된 거예요. 반항의 상징. 그랬던 B급 장르들과 B급 영화들이 90년대 오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게 돼요. MTV의 이제 뮤직비디오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힙합 뮤직비디오. 항상 좋은 차에 블링블링한 그런 뮤직비디오가 쏟아져 나올 때 99년도에 이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정말 병맛의 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죠 이게? 뮤직비디오인가? 지금 저 줄무늬 입은 사람이 감독이에요. 스파이크 존스라는 감독. 근데 저 춤추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감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어느 동네 댄스 동아리에서 만나갖고 저걸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뮤직비디오야. 사람들이 이게 뮤직비디오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나서 MTV가 난리가 났어요. 이 뮤직비디오가 모든 음악 비디오제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뮤직비디오가 제 인생을 바꾼 뮤직비디오거든요.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일부러 후지게 만드는 게 하나의 트렌드 같이 돼버렸어요. 감히 함부로 얘기하는 건데 저 뮤직비디오가 없었다면 저는 싸이 뮤직비디오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영화도 없었을 거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까. 형돈이와 대준이. 네. 또 B급의 네, 대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 그분들의 패션 죽이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갱스터 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갱스터인데 정말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형님들. 일수 가방에 기지 바지에. 예. 그 B급의 지향점은 뭘까요? 지향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 B급 이런 B급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B급 영화들이 과연 어떤 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까지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형식과 이런 거를 흔드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항? 하나의 조롱인가요? 네.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건데 사회는 항상 삐까뻔쩍한 걸 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반항과 조롱? 네, 그쵸. 그걸 B급이라고 정의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미리 다 말씀하셨네. 얘기하는 자, 그러면 B급 젠틀맨이 되는 법. 자, 오늘 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온 목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제 얘기부터 한다면은 저는 태생부터 B급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보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단체 생활 부적격자라고 썼어요. 정말 상처. 저거 어떻게 그 초등학생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적어주는데. 네, 근데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말 때문에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거는 뒷담화. 그다음에 누구야? 장난치기, 염장지르기, 이간질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저도 잘해요. 네, 장난치기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꾸고 먹고 이러다가 광고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감독님이 해외 촬영하다가 라면을 드시고 싶으시다고 그래갖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가 캠핑카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누가 라면을 끓이다 만 거예요. 컵라면을. 그래서 이게 되게 외국 컵라면이라서 아 스프가 없네? 그랬더니 저쪽에 은박지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물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프인 줄 알고 넣었어요. 거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대충대충 지어갖고 감독님 드세요 하고 드는데 감독님이 딱 2젓가락을 드시더라고요. 참 맛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한 5분 있다 쓰러지셨어요. 그게 정화조 청소하는 그게 염산이 아니길 다행이었죠. 염산이었으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살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연 뭐 그래. 친화적인 제품이었군요. 그래서 다행히로 감독님은 괜찮으셨는데 그 덕에 제 위에 있었던 조 감독님께서 감독으로 입봉하셨어요. 사고 뭉치였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단체 생활 부자격자라고 해서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근데, 정말 안 잘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B급은 항상 사랑받아요. 뭐냐면 저런 애 하나 있어야지 현장이 재밌다라고 그래갖고 항상 안 잘렸어요. 아니 이거 라면 먹고 쓰러지고 병원 실려가는데. 근데 정말 그게 되게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왜 쟤는 안 자를까? 근데 자기가 B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다 엉뚱한 생각들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감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쵸? 왜? 좀 저렴해 보일까봐. 그쵸? 그러니까 저는 B급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색깔을 보일 수 있는 용기 이런 거거든요.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B급으로 생각하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만 있잖아요. 이 B급은 엉뚱함에서 오는 거예요. 엉뚱한 발상. 우리는 정말 많은 엉뚱한 발상들을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발상을 얘기를 못 해요. 우리 안에서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폴 벨러라고 그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장 많은 창의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경직된 사고를 안 하니까. 맞아요. 진지한 사람들은 항상 답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사람은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저게 답이 될 수 있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더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 그럼 우리들 어떤 상황이든 되게 엉뚱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고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엉뚱 노트라고 그래갖고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엉뚱해요? 네, 감독님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되게 궁금한데.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도 막 술 취했을 때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감독님 이거 제가 한번, 한번 가서 왜냐하면 저런 거 본인이 읽기 좀 약간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춥다고 손 건드리기. 아, 이거 누가 연애 비법을. 작업의 정석인데 이거. 이게 저 영화 만들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받아 적은 볼게요. 거라서. 엉덩이 옆에 붙이기. 뭐야 이게? 헌팅법. 누구 오빠 아니세요? 쪽쪽거리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기억나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남자분 앞에서 입을 계속 쪽쪽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뽀뽀하듯이 입술을 이렇게 모으면은 되게 불편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편해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하셨어요 혹시? 불신사. 불신사바예요. 네. 엉뚱 노트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재밌는 걸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재밌는 얘기 듣건가 뭐 할 때 항상 적어요. 근데 이게 꼭 지금 내가 내 상황에서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이제 옛날에 썼던 공책들 한번 쫙 보면은 되게 재밌는 생각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엉뚱함을 지키기 위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 그쵸. 어떤 생각이든 어떤 상황이든 만약이라는 말 한마디만 붙여보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한 대 쏙 때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점이 변해요. 이게 매직이에요. 만약이란 말만 붙이면은 정말 엉뚱한 생각과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저희가 새로운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아이디어라는 말이? 소재? 아이디어의 뜻이 뭐냐? 옛날 것들을 비교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걸 갖고 이렇게 서로 새로운 다른 조합을 해서 새로운 거를 새롭게 보이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B급인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가. 그러니까 극장도 그래요. 영화를 보러 갈 때 사람들이 재밌다라는 영화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고 좋다는 음악을 좋다라고 해서 그냥 들어요. 항상 누군가가 다 해준 것만 저희가 따라다녀요. 근데 진정한 B급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기준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뭔가를 보고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 색깔대로 내 거를 지키면서 나로서 살아간다는 게 저는 B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후지기 때문에 B급이 아니고 나는 다르기 때문에 B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우리 다 다르잖아요. 박수 쳐주시고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딱.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마무리도 진짜 진정한 B급 아니에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횡설수설하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B급 외치고 박수 치고 끝낼까요? 그럴까요, 우리? 정말 우리 짜치기 한번 B급 하고 외치.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진정한 B급이다! 사진으로 트렌드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 셀러브리티들이 사랑하는 실력파 포토그래퍼, 사진으로 말하는 감성 젠틀맨 오중석이 왔다. 모델들의 진솔한 모습을 잘 포착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디지털 카메라로 아날로그 감성을 전하는 남자 오중석. 사랑하는 사람의 솔직한 진짜 이쁜 모습을 찍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중석입니다. 저는 사진가입니다. 패션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무한도전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잘생긴 남자, 모델, 연예인 뭐 이렇게만 찍다가 이제 어떤 평범한 무한도전 멤버들에게서 방송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 외에 사진가로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명수 형이 이제 잠시 쉴 때였어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웃기고 사납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누워서 쉬고 있는 박명수 씨의 얼굴이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놀래킬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그런 남자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터프가이라는 주제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였는데 굉장히 멋있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아, 박명수 씨가 머리가 막 있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진가가 보는 눈, 그냥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은 싸이가 콘서트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뒤통수밖에 안 보이지만 이제 싸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있는 곳에서 다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저렇게 찍었던 거고, 이제 싸이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 5만 명의 관중들하고 같이 인증샷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무대에서 찍어줬어요. 사진 정말 잘 나왔거든요. 싸이가 공개를 안 하겠대요. 자기 코가 한라봉처럼 나왔다고 공개를 안 하겠대요. 제가 올리는 것들은 전부 다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것들이에요. 사진은 장비로 찍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찍는 거예요. 초점 안 맞으면 F, 노출이 안 맞으면 F. 초점이 나갔다고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진가들은 사진을 안 올려요. 뭔가 완벽한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막 올려요.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풀보다 못 찍네요. 제 친구 강풀이거든요. 음식 사진 찍어서 약 올르라고 올리면 강풀보다 음식 사진 못 찍으시네요. 그건 장비의 차이가 아니라 먹을 걸 대하는 사진가의 시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해를 등지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해를 등지고 찍을 때는 카메라가 말하는 핸드폰이든 어떤 프로용 카메라든 정상 노출의 범위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역광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밝다고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방법 중에 하나는 살짝 어둡게 렌즈 앞부분을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고 한쪽에다 놓고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요. 이건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비닐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약간 뽀사시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렌즈 앞에 대시면 되고요. 보이는 대로 느낌 좋은 위치로 옮겨가서 찍으시면 돼요. 비닐 종이뿐만 아니라 뭐 색 필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되고요. 꽃이든 뭐든 컬러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찍을 수도 있어요. 투과물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투과물체를 앞에다 대면서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물을 바라보고 찍느냐에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인물 사진에서 디지털을 맨 처음 했었어요. 그 디지털을 처음 썼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외국에 있는 유명한 스티븐 마이제라는 사진가가 자꾸 디지털로 잡지에다 내는 거예요. 한 번씩. 저는 굉장히 자극받는 거예요. 최초로 시도한 게 몇 년도였던 거예요? 2002년이요. 얼리 어답터셨어요? 얼리 어답터는 아니고요. 사기는 다 사요. 제가 쓰는 카메라들이 나오는데요. 되게 쉽게 장비를 그때그때 바꿔요. 다 가격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비싸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합치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작업이 가지고 있는 그 보정 작업,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다 보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실을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의 어폐가 어떤 게 생겼냐면 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광고 사진을 제가 먼저 찍었어요. 사장님이 다리를 늘려놓으니까, 너무 쉽게 늘려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즌엔 더 늘렸어요. 더 늘리고 하다가 요새는 진정이 됐어요. 다시 늘리지 말자. 사진가들끼리 너무 질려 있는 거예요. 가짜 사진에. 사진의 생명은 진짜라는 데 있는데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튀어요. 가짜 색, 더 튀는 색. 분명히 표준색이라는 게 있는데 더 튀는 색이라는 거를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에 올리면 다른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맞아요. 다른 색감으로 보이고. 맞아. 그게 문제예요. 디지털은 그것들을 넘나들다 보니까 조미료에 길들여진 것처럼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코 좋은 사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옛날 사진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처드 아베던의 사진이에요. 제가 영감을 받았던 거는 저런 옛날 사진들이에요. 저렇게 흔들리고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우를 수 있는 저런 위압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헬문 뉴튼이라는 사진가가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그 비슷한 골목을 찾아서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입자가 깨졌다고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그리고 초점이 나갔다고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지금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진집이나 옛날 사진책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제일 좋은 모델은 제일 자연스러운 모델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든지. 이 사진은 선영의 웨딩 사진이에요. Maybe I annoy you with my choices. You annoy me sometimes too. 이제 둘이 키스하고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선예와 그 선예의 남편 제임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보다 좋은 모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 와우. 저는 사람의 마음을 되게 잘 읽어요.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잘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서클렌즈 많이 하시잖아요. 색깔이 진한 까만색인 서클렌즈는 저는 빼라 그래요. 사진 찍을 때. 개인적인 이제 사진가 입장에서 볼 때 서클렌즈를 끼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읽혀질 때가 많아요. 이상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 서클렌즈, 진한 서클렌즈.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흰 종이나 흰 천 같은 걸 이용해서 눈 밑으로 이렇게 하면 제 눈에 그런 반사광이, 이 캐치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사람 눈이 굉장히 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 똘망똘망해 보이고. 이런 라이트는 직사광이라 그래요. 이런 라이트가 어울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곽현아 씨나 박은지 씨는 이런 라이트 잘 받아요. 아, 얼굴 동그래서요? 얼굴에 굴곡이 적어서 굉장히 예쁘고 포인트 있게 깔끔하게 나와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빛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카메라 면과 같이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얼굴이 평면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눈이 살아있는 듯한,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라이트가 방향을 가지게 되면은 명암이 생기는데 콧날이나 이런 것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모델 왼쪽에 라이트가 강한 방향을 가지다 보니까 그림자가 굉장히 진해졌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반사판을 이용해서 필라이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네. 행사 가시면 레이싱걸 분들 막 포즈 취하게 해서 막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한번 찍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집에 있는 아기, 와이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찍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진은 장비로 찍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로 찍는 건 맞지만 사람이 찍는 거예요. 먼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찍을 때 김태희라고 생각하고 찍는다. 그리고 많이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하나 딱 찍고 확인하고 안 예쁘게 나왔네. 그리고 또 찍고 막 찍으세요. 연사 같은 예. 기능으로요? 제가 가끔 출장 가거나 그럴 때 길거리 다닐 때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막 찍어요.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거나 네. 많이 찍어줘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대부분 빵 터지세요.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하니까. 디지털 시대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정말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은 가족이에요. 말하기도 편하고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장점도 잘 알고 있고 대화하기도 편하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어머니는 여기에 흉터가 있으세요. 아버지는 잘 못 웃으세요. 되게 무뚝뚝하셔서 제가 봤을 땐 너무 귀엽게 웃는 그런 사진을 찍어드렸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흉터가 보이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러면 사진이 금방 들어요. 저는 사진하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맨즈클럽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자들을 위한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